간 기능 검사는 의사들도 잘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 기능 검사가 한 가지 항목이 아니에요.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이걸 조합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간 기능 검사라고 하면은 AST, ALT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AST와 ALT는 간세포 안에 있어요. 간세포에서 이 효소들이 나와서 피검사를 해보면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는 대표적으로 간염을 반영하는 수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간에 염증이 있을 때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 우리가 급성 간염이라고 하면은 이 수치가 정상적으로는 보통 한 30에서 40 미만을 정상으로 보는데요. 이게 10배, 20배가 아니라 1000배, 2000배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80이다, 100이다. 그럼 이게 간염인가? 굉장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간염이 시작되는 막 초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간염이 아니고 다른 원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간 기능 검사할 때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ALP와 GGT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간에 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은 소화 효소인 담즙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쓸개, 담낭, 여기에서 담즙을 만드는 줄 알아요. 이건 담낭은 잠시 보관하는 저장 창고입니다. 실제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담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담관이 눌리게 되면은 수치가 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담관 쪽에 뭐가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담관이 눌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간은 분비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합성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알부민을 만드는 그런 합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나빠지게 되면은 이런 합성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알부민이나 단백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리루빈이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간 기능 검사이긴 한데 빌리루빈은 황달 수치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에서 담즙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담즙을 만들어서 장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는 담관이라는 이 길을 통해서 내려보내게 됩니다. 담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그러면은 담즙이 내려가지 못하고 혈액 속으로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눈과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피검사 수치가 빌리루빈이라는 수치예요. 그런데 이 빌리루빈은 그렇게 담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폐색되었을 때 올라가기도 하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길버트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사실 병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일종의 체질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 공복 상태거나 그럴 때 평소보다 빌리루빈 수치가 더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황달 수치만 조금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담관이 막힌 게 아니라 길버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체질적인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달이 올 정도면 담관이 많이 막혀야 되는데요. 담관이 막히려면 아까 말씀드린 ALP나 감마-GTP가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담관이 막힌 게 아니라 길버트 증후군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간 기능 검사라는 것은 어느 수치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치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검사를 했는데 이거 다 보여주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해석을 해주세요 라고 해야지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 수치 하나를 딱 보여주고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정상인가요? 라고 하면 저희가 제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